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7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최근 휴식기 직전 승격팀 베네치아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며 연패의 사슬을 끊고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치오와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3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던 베로나였지만 베네치아전 승리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는 홈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 연승을 노리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로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민사르, 라조비치, 모스케라로 구성된 공격 삼각편대가 경기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베로나의 공격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의 수비를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 골문을 노리는 전술이 예상되며 이번 경기를 통해 베로나는 확실한 승점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반면 몬차는 지난 시즌 승격 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세리에 중위권에 안착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는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개막 후 7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몬차는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모타가 지난 시즌처럼 팀을 이끌고는 있지만 득점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몬차는 단 2골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리치의 제공권 장악력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약화되어 전술적인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몬차는 이러한 공격력 부족으로 인해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팀의 수비력은 여전히 견고한 편입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홈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점 3점을 노릴 계획이지만 몬차 역시 승점을 추가하기 위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몬차는 이번 시즌 공격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수비진에서는 마리와 아르만도 이조가 중심을 잡으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차는 수비 중심의 전략으로 경기 내내 베로나의 공격을 막아내며 최소한의 승점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 팀의 전력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베로나의 공격력과 몬차의 수비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치열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로나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칠 것이지만 몬차의 견고한 수비가 이를 막아내며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만약 몬차가 수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방어에 성공한다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 승격 직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까스로 리그 잔류에 성공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별다른 보강 없이도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선두인 리버풀을 상대로 유일한 패배를 안기며 화제를 모았고 첼시 원정 경기에서도 귀중한 승점을 챙기며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수비 라인은 무려 미렌코비치, 모레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탄탄한 조직력 덕분에 노팅엄은 리그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수비력은 팀 전체의 경기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미드필더인 워드-프라우스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도밍게스와 예이츠가 중원을 책임지며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선수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공간 장악력을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팅엄은 공격에서도 우드의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와 문전에서의 침투를 주된 전략으로 사마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진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우드의 강력한 신체 조건과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은 노팅엄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채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예우, 에두아르드와 같은 주축 선수들이 이적한 이후 팰리스는 사르와 엔케티아를 영입하여 공격력을 보강하려 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격의 핵심인 마테타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선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충분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팰리스의 공격이 상당히 단조롭게 전개되며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는 데 한계를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인 구에이를 중심으로 찰로바와 라크루아가 수비진을 이끌고 있지만 중원에서 수비진을 보호해줄 확실한 선수가 부족해 상대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정성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 공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노팅엄 포레스트는 홈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우드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적인 공격 전술을 활용해 팰리스의 수비를 흔들고 득점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팰리스는 수비진이 나름 견고하더라도 중원의 문제로 인해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 이어진 3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며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 수비수인 가야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수비진에 큰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모스케라, 타레가, 코레이아 등이 가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비에서의 불안정한 면모가 남아있어 상대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격에서는 드로의 득점이 침묵하며 발렌시아의 공격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팀의 득점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는 발렌시아가 상위권 진출을 노리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렌시아는 홈에서의 경기력만큼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치른 경기들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적인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렌시아가 홈에서만큼은 상대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공격에서 고메즈와 카노스가 드로를 지원할 수만 있다면 발렌시아는 언제든지 하위권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안정된 경기 운영과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발렌시아는 충분히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라스팔마스는 이번 시즌 시작 이후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깊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는 강팀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번 시즌은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팀의 경기력은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 크게 하락했고 만약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라스팔마스는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패배를 허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라스팔마스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최소한의 승점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비적인 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안정적인 수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측면에서 무노주와 모레이로와 같은 돌파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들의 돌파보다는 진영을 지키는데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비수 수아레즈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에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팔마스는 측면에서 나름의 공격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원의 경기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원의 부진은 팀 전체의 경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상대팀에게 쉽게 중원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러한 라스팔마스의 중원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리그 정상급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페페루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페루는 알메이다와 로페즈와 함께 발렌시아의 중원을 견고하게 지탱하며 경기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카노스는 측면에서 뛰어난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발렌시아의 공격 전개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발렌시아는 홈 경기에서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팔마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발렌시아의 중원 장악력과 공격 전개 능력을 고려했을 때 경기는 발렌시아의 흐름으로 흘러갈 확률이 큽니다. 비록 발렌시아도 최근 부진을 겪고 있지만 라스팔마스의 중원 약세와 득점력 부재를 감안하면 발렌시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